우리는 다시는 등을 찔려서는 안되며 찔리지도 않을 것이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KF-21 보람의 프로젝트 참여에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KF-21에 대한 중요한 소식들을 전하며 거의 막장에 가까운 분위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인내해왔던 한국의 단호한 결단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조나 자카르타는 KF-21 보라매를 인도네시아 이외에 UAE와 사우디뿐만 아니라 한국은 말레이시아에게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 제안은 인디가 채널백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전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높은 부채는 한국의 방사청을 들끓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에어로타임 페이지에서 인용한 석정건 방사청장의 말을 전했는데 우리는 다시는 등을 찔려서는 안되며 찔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의 부채를 갚지 않는 인디를 대체하기 위해서 UAE와 사우디를 포함시켰다며 두 나라 모두 유럽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풍부한 부의 원천을 보유한 국가라고 했습니다. KF-21을 선택하는 것이 중국이나 러시아산 유사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안전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인디를 놀래킬 만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오랜 시간 인내해왔던 카이가 KF-21 보라매를 3가지 버전으로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인디가 경악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3가지 버전 중에 3번째 버전인 KF-21 SA는 수출형 버전인데 현재 수출을 협상하고 있는 어느 국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수출형 KF-21입니다. 당초 KF-21 수출형은 인도네시아 공군용 IF-X가 계획되며 보조 연료 탱크를 제외하고는 한국 공군 사양과 거의 같은 것을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출용인 KF-21 SA 버전이 수출국 요구사항에 맞춘 무장과 내부 장비가 교체될 전망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수출국과 협상이 초기 단계이고 요구 조건도 유동적이라 확정되진 않았지만 인도네시아 버전이 아닌 이제는 새로운 국가의 수출형으로 개발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는 공동개발국이자 최초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를 배제하고 새로운 참여국 UAE와 사우디를 두고 개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인도네시아는 6월 18일 충격적인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인디 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이 KF-21 보람의 데이터 도난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 매체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공동으로 추진한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도 드라마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해를 끼치는 데이터 도난 문제로 2명의 인도네시아 엔지니어가 사건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고 했습니다. 반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데이터 도용 의혹에 대해 한국이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인도네시아가 얻을 수 있는 큰 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KF-21 보람의 데이터 유출은 조사 결과 상관없이 인도네시아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며 전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데이터는 다른 국가나 제조사가 이를 설계하는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지는 주장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보도를 버젓이 내놓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없어진 것처럼 느끼는 듯 했습니다. 한국이 결국 칼을 꺼내자 멘탈이 나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유출된 기술이 있다면 자신들이 수송기를 만들어 왔기에 앞으로 전투기 개발에 유용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기술력으로 한국의 기술 이전과 시제기 등의 전달 없이 전투기를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장 인도네시아가 어느 정도로 데이터를 유출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밝혀지면 공동개발 중단으로 인도네시아를 내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USB 암호가 걸린 파일을 해독 중인데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문제가 없었다면 암호를 가르쳐주고 먼저 결백을 입증했기에 이것은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한국은 UAE와 사우디를 대체 국가로 정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신들이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배제되고 한국은 KF-21 개발과 수출에 있어서 엄청 큰 호재를 만났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에서 UAE와 사우디가 한국산 전투기 KF-21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그토록 원하던 F-16을 받아 운용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6월 9일 최초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개전 초를 비롯해 지난해까지도 군사 전문가들은 이상하게 생각한 게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5세대 전투기 수호이 57이 지금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수호이 57을 사용한다면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뚫고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지만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수호이 57이 실종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이 전투기 투입을 꺼리는 것은 이 제트기의 스텔스 능력과 기술에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대공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이 격추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세대 스텔스기라고 자랑한 수호이 57을 내보냈다가 하나를 잃어버린다면 다른 국가들에게 평판이 손상되는 것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직 미 해군 정보장교인 마이크 탐의 말을 빌어 지정학적인 평판도 있지만 고려해야 할 러시아 방위산업의 평판도 있고 이 항공기의 잠재 구매자에게 어떻게 보일지 생각한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수호이 57은 전문가들에게 의심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쌍발 엔진을 장착한 수호이 57은 러시아가 처음으로 시도한 5세대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5세대 전투기 자격을 얻으려면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초음속으로 순항하는 슈퍼크루즈 같은 능력과 같은 특정 기능을 갖추고 무엇보다 탐지를 피하는 스텔스 기능을 보유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특정 필수 기능이 명백히 부족하다며 수호이 57이 진정한 5세대인지에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또한 미첼 항공우주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댐은 수호이 57이 높은 스텔스를 제공하는 저관측 기술을 추구하는데 뒤처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이 항공기 생산 측면에서 진전하지 못했다며 극소수로 만들었다. 그들은 여전히 이 항공기의 버그를 해결하고 있으며 상당한 수정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UAE와 사우디 모두 F-35 스텔스기를 사지 못하자 러시아산 스텔스기 수호이 57을 사려는 움직임이 있어왔습니다. 중동 국가들 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도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었고 알제리는 2020년 처음으로 14대를 구입하면서 첫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이지 않던 수호이 57을 우크라이나가 파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은 9일 성명을 통해 침략국의 수호이 57 다목적 전투기가 전선에서 589km 떨어진 러시아 아스트라란의 비행장에서 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수호이 57 피격 근거로 두 장의 위성 사진을 올렸는데 지난 7일 찍혔다는 이미지에는 수호이 57이 온전한 상태로 비행장에 대기 중이었지만 이튿날 사진에는 같은 지점에 검게 그리는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의 전쟁 군사 전문 블로거가 수호이 전투기 타격에 관한 보도는 정확하고 전투기는 무인기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며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수호이 57은 떠보지도 못하고 격추되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산 무기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산 스텔스기는 가짜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러시아 방위산업의 명예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F-35를 구입하지 못하는 나라는 러시아산 전투기 도입을 검토했는데 이제는 UAE, 사우디를 시작으로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